자, 18강 1번 문제 요약으로 갑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밑에 걸 안 봐.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주제문이잖아, 그죠? 이게 주제문이니까 요 자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울프 하면 늑대 아이가, 이 원래 팩이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팩하면 포장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는 늑대의 무리가 그 무리에 있어서의 어떤 크기겠죠. 사이즈가 주어가 된다. 알겠죠? 이것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읽을 때 늑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무리의 크기, 이 크기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 하지만 데이비드 매치의 연구에서 밝혀냈다. 그들의 이 무리의 크기는 통제가 된다. 그치? 그럼 도대체 통제가 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요소냐? 1번에 2번을 보면 프레이는 먹이죠. 먹이. 그 다음에 펠로우십 하면 동료의식을 얘기합니다. 동료의식. 해비테이트 이거는 서식지를 얘기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지금 여기 노란 부분과 이 빨간 부분에서 우리가 however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요 말을 기준으로 여기서 했던 이야기와 여기서 했던 이야기가 서로 완전히 반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잘라보자. 수많은 동물이 가지는 사회적인 삶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affiliate란 말은 협력이란, 연합이란 뜻이야. cooperate라는 말은 협동이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요 표현이 뭐냐? 바로 협력과 협동의 행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사회적인 삶이야. 예를 들어서 늑대를 한번 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원들이 생각을 했다. 이 무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규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용 가능한 푸드죠, 푸드. 먹이, 식량에 대한 자원에 의해서다. 됐어? 그럼 이 부분 이야기가 어디에 가 있냐면 A에 가 있지, A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답이 되는데, 늑대가 전형적으로 동물들을 먹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엘크나 무스와 같은. 근데 위치 업, 여기 아마 보스 위치는 이들 둘 다가 훨씬 크다 이 말이야. 누구보다? 개인의 늑대들보다. 그럼 성공적인 사냥, 이와 같은 큰 동물에 대한 이런 사냥이 이게 주아이가 이 사냥이 한 마리 이상의 늑대를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을 해보자. 늑대의 무리는 진화를 해서 발전한단 말이야. 그 늑대의 먹이의 크기, 그 먹이들의 크기 때문에 무리가 발전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왜? 한 마리로는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없으니까 늑대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먹이의 수도 커져야 된다 이 말이겠지. 하지만 장기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늑대에 있어서의 이 무리들의 크기가 규제를 받더라는 거야. 어떤 규제? 사회 또는 식량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요소로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자, 이 사람이 알아낸 게 뭐냐면 이 늑대의 숫자죠. 함께 살죠. 협력된 무리 속에서 함께 사는 이 늑대들의 이 더 넘버가 주어이가 뭐지? 이 숫자가 govern, 통제를 받는데, 그 늑대와 있는 그 늑대들의 숫자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개인들이 아주 밀접하게 결속을 해서 밸런스, 균형을 맞추더라는 거야. 균형은 어디에 대해서 맞추냐면 바로 그 늑대 개개의 수에 맞는 균형에 의해서 결속한다는 거야. 이 개인들에서부터 한 마리의 늑대는 협력이라고 하는 경쟁이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참아낼 수가 있는데,
결국 물이나 그들의 이 행동에 있어의 어떤 코드, 소위 어떤 이 마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치되는 마음이 너무 많은 늑대가 있으면 브레이크다운, 뭐가 된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늑대가 있으면 오히려 연합이나 또는 협동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지. 그럼 결국 요 위에서 보면 각 늑대들에 의한 숫자, 그 개개의 숫자에 대해서 균형을 이룬다. 맞지? 그렇다면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 2번으로 가자. 2번. 2번도 마찬가지. 지금 보면 여기서 자르죠. 이렇게. 지금 보면 늑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영양에 대한 얘기죠. nutrition. 요건 영양이다. 영양에 있어서 뭐뭐뭐하게 일을 하는 호르몬. 자, 호르몬은 뭐 할까 이 말이야. 그러면 심리적인 어떤 체계를 뭐 할까? 뭘 포함해서 배고픔, appetite는 이게 원래 보통 식욕 뭐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 다음 소화적인 시스템 이렇게 되겠죠. 몸의 소화적인 시스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보면 exclusive라는 단어는 배타적이라는 뜻이야.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따로 격리되어서 나타나는 거고. 4번, 5번은 interdependently야. 이건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겠지, 그지? 원래 dependent가 의존이니까,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보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칩니다. 어디에?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단식이죠. fasting 또는 식사 먹는 거, exercise 운동 이런 것도 다 주어가 돼. 이것이 변화를 줍니다.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를 줍니다. 자, 사람들이죠. 굉장히 야윈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야윈 사람들은 바로 얘가 동사가 되겠네. 자, 주입니다. 이렇게 보면 요게 ed가 돼서 이렇게 수식하겠죠. 변화된 호르몬의 균형. 이 균형이 일으킨다는 거야. 그들의 뼈, 이 뼈가 바로 미네랄을 잃어버리고 약화되도록 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호르몬은 또한 영향에도 미칩니다. 영향이 호르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호르몬도 영양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준다는 거야. 신경 시스템을 nervous system이라 하지. 신경 시스템과 더불어서 이 호르몬은 이 배고픔과 배고픔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를 하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식욕에 영향을 줍니다. 됐지? 그러면 그들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 어디에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소화 시스템에 규제를 하는 메시지를 갖고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소화 기관에다가 말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얼만큼 많이 소화에 해당하는 즙이, 그지? 시크릿가 분배하다는 거지. 그 반응으로 분배해야 될 즙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호르몬이 바로 생산이 됩니다. 호르몬은 지방이 있는 조직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 호르몬은 바로 두뇌에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몸이 가지는 지방의 정도, 이 정도에 대해서 정보를 주게 되고 도움을 주는 거야. 바로 규제를 하죠. 이 식욕에 대한 규제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호르몬이. 자, 그러면 변화되어 있는 이 호르몬의 상태, 이 상태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식욕에 있어서 이게 뜻이 뭐고 루즈가? 손실이지. 식욕의 손실에 대한 원인이 돼. 그것도 아픈 사람이 겪는
그 사람이 아플 때는 밥맛이 없어지죠, 그지? 그 밥맛이 없어지는 것에서는 결국 호르몬 상태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거야. 그리고 호르몬은 또한 어떤 규제를 하느냐면 몸에 대한 반응이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규제를 하는데, 자, 무엇을 누르냐면 배고픔을 누르고 또 소화에 대한 것도 누르고 영양분에 대한 흡수도 억압을 하면서 스트레스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 잘못 형성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 소화나 배고픔이나 영양에 대한 흡수에 대해서 억압을 하게 되는. 자,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한 사람의 영양이나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는 호르몬 시스템, 이 호르몬 시스템의 상태가 바로 이 대답의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호르몬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럼 요래놓고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 자, 이렇게 보면 영양과 배타적이야 아니면 서로 의존적이야? 서로 의존적이라 했지. 맞지? 이 호르몬은 결국 무엇을 통제하게 된다? 신체적인 체계를 통제하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됩니다.